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9월 7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시간 전에 걸쳐서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아까웠습니다. 금요일에도 영상을 올리지 않아서 월요일에 이제 통합으로 올렸는데요. 사실은 오늘은 좀 일정이 있어서 축약해서 조금 해설을 느려드리기보다는 축약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SK케미칼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할 때는 이 영상보다는 이 글씨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은 SK케미칼은 이 화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SK 디스커버리가 자회사인 SK케미칼을 공개 매수한 그 과정, 그래서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SK 디스커버리,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SK 그룹은 그 최창원과 최태원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태원 그룹은 SK 텔레콤이 거의 중간 지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밑에 뭐 하이닉스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죠. 최창원은 SK 디스커버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 디스커버리가 케미칼, 뭐 가스, 뭐 D&D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케미칼 밑에는 바이오사이언스를 거느리고 있죠. SKT 쪽에서 바이오 쪽은 SK 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를 지금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SK 바이오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최창원과 최태원의 사업 방향이 조금은 다릅니다. 최태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과 내수 산업을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해왔지만, 최창원 부회장 쪽은 친환경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연료 쪽이랑. 그래서 일단은 이 최창원 부회장이 디스커버리를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가 SK케미칼의 최대 주주입니다. SK케미칼이 최대 지주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면 충분히 SK케미칼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적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뭐 50% 60% 이상씩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주사도 있고요. 뭐 간단히 SK케미칼 관점만 봐도라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한 6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케미칼이 하고 있는 사업과 그 밑에 있는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수소 스팀 사업 부문인 SK 멀티 유틸리티에 대해서 만약에 혹여 다른 기업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호 지분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게, 지분율이 뭐 10% 이상씩 보유를 했었으나 5% 미만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막말로 물론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만, 케미칼을 지배하기 위해서 뭐 사모펀드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이 의도적으로 지분을 매입하는, HMM을 인수하기 위해서 SM그룹이 지분을 매입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매입을 한다면 디스커버리는 사실은 넉넉히 당할 수 있는, 아니면은 한진칼과 그 대한항공 그 경영권 분쟁처럼 그러다가 주가가 어떤 적정 수준보다 더 펌핑이 되면서 서로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금전적인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때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서 SK 디스커버리가 공개 매수를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개 매수가 결코 호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증권 그 보고서에 보면 이 장중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매수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SK증권과 삼성증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된 물량을 바탕으로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8,800원이라는 이 상한선을 이미 선정을 해놓고, 나는 이 가격으로만 살 거기 때문에 니들이 팔고 싶으면 팔고 팔기 싫으면 말아라. 그럼 사실은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디스커버리 측면에서는 싼 가격에 본인들의 계획된 주식을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주가는 무조건 108,800원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SK케미칼은 주가가 85,000원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뭐 물론 수익인 사람이 극히 일부겠지만 어찌 됐던 10만 원대 샀던 분, 9만 원대 샀던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산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서 팔아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주가가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10만 8,800원에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계속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은 좀 덜 빠지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10만 8,800원에 어차피 사줄 거니까 주가가 빠지더라도 굳이 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 0 아니면 그냥 거기 신청해서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개인 투자자가 SK 디스커버리가 확보하려는 인원만큼 초과될 거다?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주가는 지지부진할 거고요. 반대로 하방 경직선, 상방 경직선 모두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SK케미칼이 현재 주가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이 하락 추세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좀 짜증나는 건 뭐냐면은 디스커버리는 만약에 매입 신청 금액이 예상 금액보다 적으면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현재까지 나온 공시상으로는 뭐 가격을 올려서 재매입 추가적으로 매입해 준다던가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장에서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공개 매수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개 매수 가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 1,000만 주면 만약 200만 주만 신청하면 200만 주만 매입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계속 태양광 쪽에 주식 시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권 시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솔루션이 신고가를 갱신했고, 물론 주가 좀 빠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친환경 그리고 탄소 중립 쪽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8,800원에 지주사가 싸게 산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안다자산운용이 15만 원을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5만 원 언저리에서 물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들고요. 적정 주가 가치를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작년도 그 물적 분할 전까지는 와줘야 됩니다. 뭐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 사면 사실은 디스커버리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어차피 최창원 부회장과 그 자식들이 계속적으로 이 SK 하위 계열사들을 지배할 거면은 최대한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는 게 이들에겐 이득이기 때문에 주가를 최대한 누를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차 잔고가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100만 주 늘어났거든요. 물론 그 다음날 6만 주 줄긴 했습니다만 대차 잔고는 아마 지금 간을 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공매도를 치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오늘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이틀간 거의 공매도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공매도를 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 10만 8,800원에 사주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 눌러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8,800원이 올라갔다. 그 위로 올라갔다. 11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이 아까 발생했던 대차 잔고들이 미친 듯이 공매도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만약에 이 SK케미칼 종목을 관심을 뭐 10만 원 미만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매수의 신청도 한번 고려해 봄직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언제 다시 반등 나올지 HMM 보시더라도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신저가 그냥 찍어버리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공개 매수도 참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내 돈이 2, 3년 동안은 전혀 인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동 여기까지 이제 그 어떤 그 상황을 설명드렸고요. 오늘 매매동향 간단히 보면 주가가 좀 빠졌지만 연기금이 이틀 연속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공개 매수가 신청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10만 8,800원보다 싼 가격이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사서 매수 가격 붙여서 팔아버리면 그만이니까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뭐 어쨌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주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그래서 뭐 매매 동향 자체는 뭐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결국에 SK케미칼은 연기금 혹은 외국인이 주가를 들어 올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외국인이 매수가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금주도 이렇게 좀 끝날 것 같고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개 매수 끝날 때까지는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현재 가격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이 그 KNK와 화학적 재활용 소재 칫솔 공동 개발해서 내년 1월달에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친환경 사업을 지속하는 거는 좋으나 사실 그 규모가 지금 매출 규모가 작은 쪽에만 조금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생각보다 접종이 저조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노바백스 정도 수준까지만 왔었어도 모르겠는데 이미 저도 노바백스를 맞았기 때문에 노바백스도 다 맞고 노바백스도 못 믿어서 바사걸 만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가 본인들이 주식을 매입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지금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지만,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무음이라 못 들으셨겠지만 신저가를 결국엔 갱신할 거다. 케미칼도 신저가를 갱신할 상황이었는데 지주사의 지분 매입이라는 어떤 특별한 이슈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고, 만약에 그런 이슈가 없었더라고 하면 바이오사이언스와 똑같은 추세를 가져갔을 건데, 어찌됐든 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은 그런 이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케미칼이 65%를 매입을 했고요. 매각한 주식수의 공모가가 65,000원인데 지금 10만 원이 넘잖아요. 지금 다시 매입하는 건 바보죠. 왜냐하면 그때 팔았던 돈을 SK 멀티 유틸리티에 다 꼬라박았고, 그 멀티 유틸리티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공모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입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저가를 다시 한번 갱신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요. 글로벌 시장도 좋지 않고 옆나라 미국의 노바백스도 드디어 $30를 깨고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노바백스의 아류작, 나쁘게 말하면 아류작이고 좋게 말하면 유사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코비언이 국내에선 당연히 전혀 매출이 없고 선구매분만 앞으로 출시 계속할 건데, 결국에는 쓰여져야 추가 구매가 나오는데 아마 정부도 추가 구매는 거의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WHO나 세피 쪽으로 긴급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부스터샷 승인이 나서 해외 쪽 매출, 그리고 개도국 쪽에 어쨌든 WHO나 세피나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 무료로,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매입을 해서 개도국에 무료로 제공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해야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매 동향을 간단히 보면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인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어찌됐든 현재 상태에서는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매 동향이 조금 괜찮지만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셀 매도였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대차 잔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공매도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물론 이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독감 백신을 생산하게 되면은 안전한 캐시카우의 섹터도 다시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기업을 당장 손절치고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신저가를 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셔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섣부르게 매도를 하는 그런 액션은 취하시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1분 기준으로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다 왔고, 주분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이 다 왔습니다. 99,356원이고요. 오늘 105,0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차라리 빠질 거면은 금주에 90,000원 초반대까지 쫙 빠져서 신저가를 갱신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라인 타고 내려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상황이 좋지 않은, 왜냐면은 라인 타고 내려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오르려고 시도를 할 텐데요. 그때 그 시도가 그 어떤 저항선에 부딪혀 다시 떨어지면 계속 그냥 이 계단식 하락으로 그냥 사람들을 피말리게 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히려 빠질 때 훅 빠지고, 그러면서 어떤 로스컷, 기관들의 로스컷이나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반대 매매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지금 종목을 들으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를 신용 매수로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용융자를 쓰시는데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신용융자가 상당히 쓰기 편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 반대 매매라는 거는 담보금을 맞추지 못하면은 바로 터지기 때문에 그리고 고리고 높은 이자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융자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 맞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10%만 급락하면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다음날 바로 반대 매매가 나와버리면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내가 반대 매매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매매 동향 자체도 나쁘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이슈가 없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WHO나 세피 쪽에 언제 승인이 나는지 그리고 해외 매출이 언제 나는지 요게 가장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큰 특이 동향 없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